2023학년도 임용고시 대비 2022년도 1월 첫 수업을 기본이론반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글쎄 어떻게 뭐 유튜브 설명회를 좀 보셨는지 어쨌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다른 해에 비해서 딱 기본이론반 관련된 말씀을 별로 안 드리는 설명회를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 가지로 효율적일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릴 내용들을 정리를 해온 게 오늘 첫 번째 프린트에서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1년이 어떻게 지나가게 될지랑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공지는 선생님들 자료방으로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직강에도 자료방이 생길 거고요. 제가 올려드려야 될 자료들이 몇 가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 컬러로 이 표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감 잡기가 힘드실 텐데 왜 해마다 이렇게 합격선을 꼭 보여주나. 저의 그 언제나 설명회의 시작은 첫 페이지는 항상 합격선이었어요. 이 합격선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고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좀 감잡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해마다 참 폭이 넓죠. 네, 지금 세로축으로 이번에 한 5점 정도로 만들어 봤는데 의외로 굉장히 폭이 넓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합격선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리고 임용이 역사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해가 2016년인데 그 2016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재작년이 역대급으로 높았거든요. 높은 해는 또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게 무슨 흔히 말하는 물채점에 뭐해 막 이렇게 되면서 아주 높아지는 해들도 있어요. 그 폭이 상당히 들쭉날쭉하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하자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방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개별 상담을 바로 시작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는 수업 실현을 받으려야 돼요. 1차 합격자. 그래서 당장은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1, 2월에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전공을 묻고, 그 다음에 어디 시험 보실 거예요? 라고 물으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약간 끙끙대듯이 하시다가 글쎄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한 너덧 군데를 대세요. 근데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딘가를 보고 싶어요 라고 어떤 특정 지역을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한없이 항상 낮은 지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잘 보시면.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굉장히 고르거든요. 올해 선이 요 자주색 선인데요. 올해는 이 정도면 거의 전 지역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충북이었나? 충남이었나? 맨날 헷갈리는데 충북인지 충남인지 자유학기가 있는 곳이 있고, 이런 곳은 전체 실기시험의 전체 점수의 70%를 기악 연주로, 피아노 빼고 기악 연주로 보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히 잘하는 악기가 하나 정도 있지 않은 이상 아이의 엄두를 못 내는 지역도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나면 또 실기가 도저히 안 되는 지역과 되는 지역과 뭐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내가 고를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골라지기 때문에 1, 2월에 상담 오실 때 제가 지역을 물을 때는 한 2군데나 3군데 정도로 압축이 되면 제일 좋고, 2군데 정도면 제일 좋겠고, 그 지역이 이렇게 헷갈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소를 불어야 되는 지역과 단소를 안 불어도 되는 지역, 이런 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실기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분 중에는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올해 시험을 안 보시는 분들도 상당수세요.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추세가 교육대학원 2학기, 3학기, 뭐 학부 3학년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러시다면 지역을 먼저 정하고 그 지역에 맞게 자기를 맞출 시간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게 되신다면 조금 더 지역을 면밀하게 나한테 내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살 수 있는 지역, 나한테 연고가 있는 지역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올해 꼭 시험 봐서 올해 꼭 붙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연고 있고 그런 지역으로 고르시는 것도 있겠지만 실기에다 갖다 맞추시는 것도 저는 전략적으로 해보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 그래도 어느 정도 애착이 있는 지역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요. 집과 먼 곳으로 가셨다가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요. 결국 그만두시는 분도 봤고요. 시험을 해마다 다시 치시는 분들도 봤어요. 시험을 해마다 다시 치시는 분들이 성공을 하는 확률이 되게 낮아요. 한때 굉장히 날리게 공부를 잘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공부 못하십니다. 선생 노릇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인데 내가 수험생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일단 어디든 가서 붙은 다음에 다시 시험 쳐서 옮기겠다라는 생각은 매우 희박한 가능성에다 놓고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기와 내 상황을 잘 고려를 하셔서 맞춰 가셔야 될 거다라는 게 일단 선생님들께 꼭 드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 약간 숨통 트이는 소식이 하나 있었죠. 시창청음을 경기도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서울을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창청음이었는데요. 서울은 여전히 있고요. 근데 경기도가 이제 시창청음이 사라졌어요. 시창청음이 완전히 없어진 곳이 경기하고 대전이 됐는데 대전이 그동안 보면 항상 굉장히 높았거든요. 시창청음이 아예 없는 지역, 거의 유일했던 지역이었던 점도 작용을 했고 그리고 대전이 그렇고 대구가 그렇고 광주가 그렇고 좁은 지역들 있죠. 그러니까 지역이 넓은 가운데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작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컷이 턱없이 높거나 턱없이 낮거나 극단을 띄어요. 아주 턱없이 높거나 아주 턱없이 낮거나 근데 턱없이 높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턱없이 높은 경우들이 많아서 왜 그런 심리겠죠? 충남은 싫고 대전은 좋다. 뭐 이런 경북은 좋은데 경북은 안 가고 대구는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꽤 계셔서 약간 해마다 약간 그런 좀 파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TO가 한 명일 때 1차에서 2명 뽑잖아요. 2명을 뽑아놓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되고 하나가 떨어져요. 그런 경우에는 커트라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도대체 두 사람이 몇 점을 맞았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좀 감안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시험을 제가 설명회에서 당연히 재작년보다는 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작년이 요거 파란색인데 그거보다 조금 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슷한 부분도 있고 조금 약간 낮게 걸쳐지기는 했어요. 낮기는 했는데 확 낮지 않았거든요. 그 확 낮지 않은 이유는 교육학이 거의 물채점이었다. 교육학을 꽈락 나올까봐 무서워요 라고 말하면서 거의 울상이 됐던 저희 조교님이 한 2배 정도 점수를 받았고요. 자기가 예상했던 점수에 2배 정도를 받았고 걔 중에는 아예 한 개념 정도를 통째로 날리신 분들이 한 문항을 완전히 날렸기 때문에 한 5점 정도 깎이고 이렇게 된 분들도 계시는데 18점 이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교육학 점수가 거의 치고 올라가면서 상당히 점수가 좋았던 합산을 해보니까 점수가 작년보다 약간 떨어지는 정도 선에서 멈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점수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는 78 점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78이 나와서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으로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78까지는 제가 만나지는 못했는데 꽤 고득점들이 많고 예전보다는 왜 그 재작년에는 78, 77, 76, 75, 74 이런 식으로 많았는데요. 올해는 70점쯤 딱 걸린 선에서 굉장히 숫자가 많은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1차 붙으신 다음에 제가 수업 실현을 봐주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저한테 연락을 하기 때문에 1차를 붙으시고도 인강 듣고 저하고 한 번도 접촉면이 없었던 분들은 연락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분이 붙었는지 저도 통계를 내긴 어렵지만 일단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70을 넘었더라. 근데 70이 많더라. 70, 71이 굉장히 많더라. 라는 거니까 꽤 고득점자가 많다. 올해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작년보다는 좀 덜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득점자가 많은 해예요. 어제 화성학 개강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70점이 많을 정도다 정말 이라고 얘기를 하면 80점짜리 시험에서 10점을 깎여야 붙는 게 안전하게 붙을 정도의 시험이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딱 떨어지는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라는 계산이 금방 나올 거예요. 그 딱 떨어지는 거의 대명사가 바로 화성학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성학 같은 걸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그 좀 뻔한 이야기, 이게 거의 전략적으로 답이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는 뭐 그런 공부를 뭐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 할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추이도 한번 보시고 여러 가지로 그냥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보고 나면 저는 당일날 딱 시험장에 나올 때 그때 조교님들한테 받는 전화가 100%라고 생각을 해요. 딱 나와갖고 조교님이 전화를 해서 쉬웠어요? 어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우리 조교님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쉬웠는데 못 봤어요 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쉬웠는데 못 봤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쉬웠는데도 중요하지만 못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 개의 자신들이 몰랐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혹은 몰랐다고 이야기한 게 좀 속상하기는 했었죠. 왜 모르지 그걸? 막 이러면서 몇 개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게 키워드가 되겠구나라고 하고 그 문제들로 답을 대충 그게 차지하는 점수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상위권들이 대충 점수가 얼마쯤 나오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수험생들이 그래서 제일 솔직한 건 시험 본 그 당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만 되면 얼굴이 표변을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을 하면서 어디선가 나 아는 사람 75래, 76이래 막 이러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소문들은 대부분 다 뻥이에요. 그건 믿을 게 안 되고 75, 76은 누가 완전 자뻑을 했거나 뭐 이런 거니까 아예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딱 그날 나와서의 반응이 거의 정확하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아무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뭐가 뭔지 그냥 뭐 완전히 혼이 빠진 상태로 나와가지고요. 이때 컷이 50몇인가? 이런 지역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애도 있었고 이거 변별이 있겠어? 라는 말이 첫 마디로 나왔던 게 재작년 2021학년도였고요. 이런 여러 가지 해마다의 반응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차에서는 1, 2점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선생님들 0.01로도 붙을 수 있고요. 0.01로도 떨어져요. 실제로 최악의 경우 작년에 저희 수험생 중에 계셨는데 점수들 보시면 저희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이를테면 교육학이 15.33 이렇게 나와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3명의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겼는데 15, 15, 16 이렇게 주면 15.33이 나와요. 평균이 내서. 근데 3명 중에 15, 16, 1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반올림이 되면서 15.67이 나옵니다. 15.67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희 수험생이 교육학도 0.33, 전공도 0.33 이렇게 해서 0.66의 합계를 갖고 있는데 컷이 0.67이었어요.
이러면 0.01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육과정평가원에 사실은 반올림의 문제이지 같은 거 아니냐, 이건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그 게시판에 건의글을 쓰기도 하고 이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짜 행정소송을 가봐야 될 일인지. 이런 일들까지 생겨요. 선생님들 사실 이 0.01은요 답안지 쓰면서 조금만 더 호감 주는 표현으로 쓰거나 또박또박 써서 그냥 채점관들이 얘 뭐 이 정도면 이해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조금만 더 주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운이 정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드라마틱한 불합격자, 본인 스스로가 그쯤 되면 다시 공부하기 맥이 너무 빠져서 굉장히 하기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0.01로도 갈리는 게 이 시험인데요. 1차 시험은 이렇게 갈리는데 2차에서는 합격자니까 웃으면서 이런 소리를 하지만 수업 실현 한 종목만으로도 5점씩 깎이고 지도안만으로 3점 깎이고 서울이 30점 만점이 실기인데요. 합격자 중에 14인 친구가 나왔었어요. 13에 16점을 다 까먹은 그런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눈을 길게 끝까지 그냥 1차나 붙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소리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항상 눈을 지금 요 시점 1월 이 시점까지로 놓고 내년 1월까지로 놓고 보시고 2차까지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덜 당황하세요. 해마다 학원에는 12월 말에 와서 한 판씩 우는 친구들이 생겨요. 지금도 제가 하도 1년 중에 그런 소리를 많이 하니까 제 앞에서 참아 못하는데요. 와서 한 판 울고 하는 말이 2차, 1차 붙을 줄 몰랐다고. 그래서 11월부터 요 시기까지 놀았다고. 수업 시간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다른 친구들 와서 탁탁탁탁 하는 거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오고 이게 나한테 어떻게 온 기회인데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버리게 되나라고 하면서 땅을 치는 친구들이 꽤 나오거든요. 0.01로라도 운이 좋아서 붙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완전히 리셋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기에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90 몇 점을 받아서 1차를 붙으나 커트라인으로 붙으나 거의 저는 리셋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차이가 안 나다시피 합니다.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컷보다 0.33인가 33인가 더 붙었던 그 서울 합격자가 뭐 합격수기에 썼으니까 제가 공개를 해도 되겠죠. 서울 차석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뒤집혀요. 그냥 끝에서 두 번째였는데 홀딱 뒤집어서 2등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항상 생각을 실기까지 넣고 생각하셔야 된다. 지금 이야기는 하나로 다 통해요. 실기까지 나한테 유리한 지역을 고른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실기까지 고려한다. 그 실기가 나한테 맞아야 하고 실기 준비가 같이 가야만 한다라는 걸 항상 머리에 넣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임용고시는 어디서 나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진 않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딱 한 번이었어요. 2008년, 너무 옛날이죠. 너무 옛날에 2008년도에 임용고시 이쯤에서 내겠습니다 라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얘기한 적이 있고 그 교육과정평가원 들어가시면 이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어디 들어있는지 잘 모르셔서 못 찾으실 뿐이죠. 이 표는 좀 가지고 계시면서 선생님들께서 두고두고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표에서요. 임용고시 출제 영역에서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 이렇게 크게 나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과 교육학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육론이에요. 교육론인데 얘가 25%에서 한 30%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얘는 70에서 75% 정도 되겠죠.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항을 만드시다 보면 약간 변화가 있기는 한데요. 교과 교육론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시죠. 왜냐하면 교직 과목을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도 그렇고 교육대학원에서 배우신 분들도 그렇고 다 좀 약해요. 여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약하거든요. 뭐 전공자가 아닌 분이 가르치시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보다 더 현실을 말씀드린다면 이게 개론인 거예요. 음악교육론 개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학교에 계시는 훌륭하신 음악교육학 박사님들은 이 부분을 미국에서 공부하시지 않았어요. 독일이나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를 공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건 개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자신들이 옛날에 배웠던 방식으로 그냥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수업은 약간 지루하고 뭐 새로운 것도 없고 뭐 그런 상태. 근데 그분들이 새롭게 배워오신 교육 이론은 아직 적용 덜 된 단계. 계속 이런 게 반복되고 있어서 문제가 맨날 그 타령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시험 문제는 약간 고리타분하달까? 하게 나옵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렵다고 느끼시는데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안 어렵습니다. 되려. 안 어려운데 약간 말이 너무 한자어고 추상적이고 하다 보니 뭐 이런 거잖아요. 저희는 보통 글쎄요. 전공마다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다가 일단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잘하지는 않는 데다가 설명하시는데 애가 잘 못 알아들으면 나와봐 이러신 다음에 선생님이 직접 쳐서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완전히 추상적인 언어로 바꿔놓고 그게 우리 일상 용어가 아니고 한자어다 보니까 아니면 영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개념이 좀 안 잡히는 거?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한어라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임용에는요. 철학하고요. 미학하고요. 철학, 미학, 여기 심리. 요건 거의 해마다 내야 된다고 말해요. 철학, 미학, 심리학. 이게 거의 해마다 기본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철학과 미학의 하나에 해당되는 게 리머와 엘리엇이라고 부르는 두 학자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넘기시다 보면 철학, 미학, 리머, 엘리엇 포함한 문제, 그 다음에 심리학 문제가 거의 해마다 다 몇 점짜리든지 간에 있다라는 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는 애들이 바로 교수법이에요. 교수법. 코다이, 오르프, 달크로즈, 고든 이런 사람들. 뭐 여기 통합적, 뭐 포괄적 음악교육, 포괄적 음악교육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평가 이런 것들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좀 곤란한 것은 달크로즈가 나오는 해에는 코다이도 나오고 고든도 나오고 달크로즈가 나오는 해에는 코다이도 나오고 고든도 나오고 아마 교수법을 전문으로 하신 교수님이 들어가셔서 되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와장창 몰려 나와요. 내가 누가 들어가셨는지 알 길이 없는 상태에서 막 소문 돌거든요. 우리 학교 교수님이 없어졌다 뭐 이러면서요. 우리 학교 교수님이 없어졌다 저도 몇 번 당해봤는데요. 가서 수능 내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몰려 나오면 몰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서 언제나 조금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 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나중에 보시다 보면 뭐 신경은 많이 쓰이시겠지만 일단 그래도 저는 항상 나와야 되는 거에다가 일단 표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보고 있으면 많이 보이는 게 있는데요. 교수법,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가 많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게 교육과정이에요. 그렇다고 교육과정이 안 나오는 해는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교육과정이 나오는데 쉽게 나오느냐 어렵게 나오느냐의 차이예요. 교육과정이 어떤 애는 조금 나오고 어떤 애는 많이 나오는데 교수법이 많이 나오면 교육과정이 적게 나오고 교육과정이 많이 나오면 교수법이 적게 나오고 이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결국은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밖에는 안 되는 셈이겠지만 선생님들께서 시험 보시면서 약간 이런 힌트는 받으실 수 있어요. 달크로즈가 나왔는데 난 모르겠어. 정말 난 모르겠어. 그러면 내 옆에, 내 뒤에, 내 앞에 애들 다 몰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몰라요. 왜? 다 똑같은, 다 거의 99% 비슷한 공부를 했을 거거든요. 다 같이 모르니까 그냥 상황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교육과정이 나왔는데 내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은 외우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밀도 있게 외우고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못 맞출 문제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타이트하게 나오면 점수폭이 좀 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교육과정이 나왔을 적에는 전체적으로 시험 수준이 점수대가 조금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난이도가 낮아져요. 교육과정이 많이 나오면. 그래서 약간 시험 문제가 평이하되 기본적인 걸 알고 있나 물어볼 적에는 교육과정 쪽에서 많이 나오고요. 시험이 베베 꼬였다. 이거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 그러면 교수법에서 왕창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제 가끔 카페에 요즘 자꾸 벌써 질문이 들어와서 겸사겸사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음악과 교육과정이 있어요. 현재 우리는 2015 교육과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옛날에는 교육과정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하다가 7차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면서 몇 차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걸 하지 말자. 교육과정은 아무 때나 개정할 수 있으면 하자. 이런 말이 붙기 시작을 하면서요. 2007 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올 차례예요. 올해 교육과정이 개정이 될 것은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 그동안 못 보셔서 그렇지 교육과정은 크게 총론하고 강론이 있거든요. 총론은 전 과목이 같이 보는 거고요. 강론은 우리 음악과에만 보는 거예요. 총론은 수시로 개정이 됐었어요. 수시로 개정이 돼서 개정사항이 계속 평가원에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뭐뭐를 고쳐라, 뭐뭐를 고쳐라.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많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뭐라고 나왔던 것들에서 어떤 항목은 빼고 원격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더 붙여가지고 교육과정은 끊임없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총론은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이 미미해요. 사실은 몇 군데만 보면 되고요. 강론, 우리 음악과 교육과정은 총론이 결정된 다음에 나오는 교육과정이에요. 총론이 결정된 다음에 강론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쌍을 이루고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강론 쪽에다가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공부를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올해 나오겠죠. 올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간의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요게 나오고 나면 강론이 나오는데 조금 인터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오고 나면 요 교육과정을 근거로 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을 몇 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교육과정에 명시를 해요. 왜 3월 1일? 학기가 3월 2일에 시작이니까. 학기가 3월 2일에 시작이니까 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 3월 2일 날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 하나도 지금 급할 게 없거든요. 그냥 나오면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카페에다가 그런 질문이 들어올 때 되게 퉁명스럽게 답을 해요. 일부러. 교육과정 바뀌면 노량진 논하는 해니까 기다리시라고. 우리가 더 알아서 한다고. 근데 못 알아들으시고 언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얘기할 거라고. 사실 교육과정 바뀐다라고 겁주고 교육과정 바뀌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수업해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되려 덜 불안하시겠죠? 재수생들이 불안하겠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난 하나도 한 글자도 못 봤는데 다시 학원을 다닐 마음은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불안감을 조성시키면서 다시 학원으로 유입을 시키려고 얼마나들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더 급하게 알아서 할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나올 때까지 가만히 계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올해 교육과정 수업을 조금 멈칫멈칫할 수도 있고 2015를 해놓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 2022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2022가 선생님들 시험 보는 때까지 총론만 나오고 강론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건 나라에서 임용생들을 생각을 하고 교육과정을 만들지 않거든요. 누가 우리 때문에 교육과정 일정을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다 나올 게 나올 것이고, 교과서가 나오면 현직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연락해서 교과서 필요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럼 또 저는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또 복사를 해서 좀 들여다볼 거고, 이러면서 굴러가게 될 테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걸 미리 겁을 주고 그 겁에 같이 막 이러시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될 일이에요. 노량진에 있으면 모든 건 다 알게 돼요. 금방 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도 충분하실 거다. 교육과정 뭐 마무리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두시면 되고요. 조금 걱정은 만약에 2022가 나오면 선생님들께서는 2개의 교육과정을 숙지하셔야 되는 조금 안타까운 해에 걸리시게 되었다 라는 거죠. 교육과정을 1개만 외우고 가는 것도 임용에서 꽤 럭키한 경우거든요. 교육과정이 하나가 들어오면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이렇게 2개가 포개졌다가 지난 교육과정이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걸로 다 채워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중학교 1, 2, 3학년이 있을 때 3학년은 옛날 교육과정, 1, 2학년만 새 교육과정, 그다음에 다음 학년이 되면 1, 2, 3학년 모두 새로운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올라가면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가 시험을 볼 때는 내년 3월에 그 상태라면 2개의 교육과정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개의 교육과정을 다 숙지하게 만들어서 그걸 2개를 비교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쪽으로는 조금 머리 아픈 학년에 좀 걸리신 그런 건 좀 있으세요. 그렇다고 뭐 이것 때문에 초과상칸을 뭐 임용을 안 봐?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올래면 와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음악 교육론입니다. 겁내시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선생님들의 그 뭐랄까 거부감?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카페에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음악교육의 기초를 읽고 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막 한탄 글을 쓰셔가지고, 제가 비댓을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비댓으로 밑에다가 하기 싫은 건 아니세요 라고 써드린 적이 있어요. 거부를 하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가죠 라고 정말 문자가 튕겨나가는 것 같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수밖에 없다. 저한테 한마디도 무슨 말, 저 예전에 카페 쪽지로 평조는 왜 평조고 계면조는 왜 계면조인 거냐며 한탄을 하신 분이 있어서 공부가 되게 하기 싫으신가 보다 라고 좀 뭐라고 그러면서 답장을 보냈는데 2년 후에 수업 실현하러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좀 웃었었는데요. 어차피 넘겨야 될 거라면 그냥 수능을 하시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못할 짓 아니다. 뭐 여기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아유, 뭐 아닙니다. 선생님들한테 의외로 뒷덜미 잡을 건 딴 겁니다. 딴 거예요. 뒤에 넘어가면서 볼게요. 자, 이제 교과 내용학으로 넘어옵니다. 이건 서양음악과 국악으로 크게 나누어지죠. 뭐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본다면 되게 쉽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화학 이러면 유기화학, 무기화학 막 이러면서 이런 것만도 몇 개가 된대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국악하고 일단 서양음악 이렇게 되는데요. 문제는 화성법이 나옵니다. 화성법이야 뭐 화성학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보시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어제 화성학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종지 많이 나오고 변화음 많이 나왔고 뭐 해마다 많이 나오는 비화성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뭐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되고요. 여기 요거요. 전조. 작년에 너무 학을 떼셨는지 전조 문제가 올해 한 개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시험이죠. 재작년 시험은
출제하신 분의 경험과 요즘 이론이 이렇게 한번 부딪힌 해였어요. 그러니까 전조는 책들마다 분류하는 방법이 되게 다르고 지금 요즘 이론가들이 말하는 전조 이론은 정말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거를 출제하신 분이 아무런 그냥 옛날 그냥 생각으로 문제를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곡 쓰고 하셨던 옛날 작곡하시던 선생님들 생각으로 내셨던 것 같고 그걸 이론하는 사람들과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세분화된 개념으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니까 되려 저쪽이 더 왜? 막 이렇게 되신 분위기랄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화성학 책들로 봤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너무나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이론하는 학자들끼리 모여서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서로 좀 혀를 찼었던 어떡하냐 이거를 그러면서 답이 수억 개가 나오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재작년에 칼채점을 했던 친구들이 자기 점수가 7, 8점씩 올랐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런 모호한 문제들이 다 맞게 처리가 되면서 막 컷이 쑥쑥 올라갔었던 그게 재작년 시험이었죠. 전조가 어쨌든 빤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칼 같은 경우든가 간에 시험에 나오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틀리시고 많이 힘들어하세요. 화성학에서 꽤 점수를 가르는 그 뭐랄까 분수령 이런 게 되는 게 점원 6 못 찾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점원 6 되려 잘 찾으세요. 차용화음도 잘 찾으시고요. 세컨더리도 잘하는데 전조 보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조 같은 부분들이 문제 나오면 화성학이 좀 다시 시끄러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는 있습니다. 올해 피해갔다고 너무 안심하지 말자. 올해가 지난 몇 년 동안에 비해 화성학이 정말 쉽게 나온 몇 안 되는 해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재작년이 거울이 돼서 출제위원들께서 상당히 조심하시지 않았을까 올해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좀 조용했던 그런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2008년도에 발표를 할 적에는 임용 출제 영역에 대위법을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면 종별대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별대위가 1대1, 1대2, 1대4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16세기 대위예요. 16세기 대위고요. 악곡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캐논, 인벤션, 후가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건 18세기 대위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18세기 대위와 관련된 것이에요. 이게 나온 게 2008년이라고 말씀드렸죠. 2009년에 이게 나왔어요. 종별대회가 2009년에. 그리고 해마다 저희가 정말 인디안 기우제처럼 나올렘 나와라고 열심히 흔들고 있는데 안 나와요. 16세기 대회가 죽어라 안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기다리다가 제가 지쳤는지 지금 유튜브에 그냥 무료 강의를 올려놨거든요. 16세기 대위를 무료 강의로 올려놨어요. 너무 지겨워갖고 해마다 죽어라 하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냥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한번 보시는데요. 16세기 대위는 점점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6세기의 음악의 어법을 그것도 실제 팔레스트리나 작품을 보는 것도 아니고 1대1, 1대4 있던 거를 하기 위해 그걸 가리키는 게 임용해내서 무슨 실익이 있느냐 그걸 음악교사가 꼭 알아야 하는 거냐라는 정말 실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게 아닌가. 지금은 그닥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생님들께서 한번 굉장히 불안하시다면 공부를 좀 많이 하셨다면 한번 며칠 맘 잡고 들어보시기를 한번 좀 권합니다. 저도 지쳐서 아예 그냥 유튜브에다 옮겨놨습니다. 18세기 대위는 따로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벤션, 후가, 특히 후가요. 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따로 분석을 하면서 좀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붙여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음악 형식론이 있는데 올해 요것도 피해갔죠. 올해 요것도 피해갔어요. 재작년에 또 이거 나와서 아주 빵 터졌거든요.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재작년에는
저희 어느 선생님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평소에 우리들끼리 공부를 하면서도 거기는 밟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데를 다 밟았다. 그래서 계속 지뢰가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학자들의 책, 돌아가신 분 책, 누구 책, 누구 책 이렇게 있으면 같은 곡을 놓고도 두 개의 말을 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순환 2부분, 3부분 이런 것들. 그걸 다 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문제를 이렇게 내지?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다 나와서 재작년에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는지 하여튼 올해는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소나타 형식하고 론도 형식 정도 되는 문제라면 다시 나올 수도 있으므로 저희는 형식론도 어쨌든 수업을 하면서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할 게 많죠. 자, 가장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정말로 선생님들 뒷덜미를 잡을 진짜는 서양음악사입니다. 지금 한 줄밖에 없거든요. 이게 왜? 분량상으로는 제일 조그매 보이는데 한 줄밖에 없는데 서양음악사가 임용해서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론으로 박사를 했고요. 부전공 제도가 폐지가 됐었는데 하여튼 부전공 학점을 전부 다 음악사로 땄어요. 진짜 공부해볼 만큼 했고 종합시험을 수없이 받고 시기별로 시험 다 받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로 임용시험은 서양음악사만큼은 석박사급으로 나옵니다. 정말로 석박사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용 문제를 쭉 훑어보건대 이 시험에 나오는 난이도가 들배를 넘은 지가 꽤 됐다. 들으면서 배우는 서양음악사 수준을 넘은 지가 꽤 되었다 라고 말을 해요. 나는 들배도 간신히 읽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들배를 읽고 들배로 완벽하게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나머지를 응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아니면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좀 봐서 시험 문제를 좀 넉넉히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라우트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 들으면서 배우는 서양 음악사를 처음 만들 때 초창기 저자들이 했던 말이 그라우트는 너무 좋은 책인데 학부에서 수업 시간에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라우트를 한국 현실의 16주 한 학기 16주 수업에 맞출 수 있는 정도 선에서 좋은 교재를 만들자라고 했던 게 그 당시에 그 선생님들 이름도 재밌어요. 음잘모, 음악사를 잘 가르치기 위한 모임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분들 모이셔가지고 맨날 회의하셔가지고 만든 책이 들배예요. 저도 들배에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고 그 저자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교재를 만드셔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꼽히는 좋은 음악사 책이 만들어졌는데 임용시험은 약간 그 책을 밟고 올라선 느낌으로 나와요. 실제 악보도 그렇고 악보에 거기서 파생되는 악보도 그렇고요. 재작년 시험을 자꾸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재작년 시험은 선생님들께서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을 때 제가 희망회로로 그냥 확 물을 끼얹은 좀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만 그라우트라는 한 1000페이지쯤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번역해 놓으면 뭐 더 되지만 1000페이지쯤 되는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딸려있는 선곡집이 있어요. 3권짜리가 이따만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악보가 빵 들어가갖고 거기에 밑에 나와 있는 답까지 거의 그대로 물었던 문제랑 답이 거의 다 그대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때는 제가 잘못 가르쳤다고 그럴까봐 저 맞게 가르친 거 맞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다가 이 책이 이런 책이 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분해하시더라고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중에 제가 너무 찬물을 끼얹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하여간 그런 정도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저희 교재는 선생님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그라우트 기반으로 갈 거고요. 그라우트를 중심으로 해서 갑니다. 그래서 들배로 공부를 하시던 선생님들께서 가끔 개념이라든가 순서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 제가 금방 잡아드릴 수 있어요. 저도 들배로도 수업을 근 20년 해봤고 그라우트 기반으로도 수업을 그만큼 해봤기 때문에 별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약간 순서만 조정하면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서양음악사는 그 정도다. 우리 스터디팀 들배로 지금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럼 엎어야 되나요? 라고 하시면 아니요, 엎지 마세요. 좋아요. 그냥 기초책으로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권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책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작곡가들하고 작품이 음악사에 끼친 영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작품, 작곡가, 악보까지 들어가서 서양 음악사가 제일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용에서 국악 처음 해볼 땐 국악이 어려우시죠? 대부분의 합격자들의 합격수기에 쓰는 걸 읽어보세요. 나중에 국악이 너무 친해져서 좋더라. 국악이 편안하더라. 라고 말할 거예요. 왜 국악이 차라리 나으냐? 서양 음악사가 너무 나를 배신을 때리니까. 예, 봐도 끝없이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고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하다 보니 차라리 국악이 마음이 편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문제는 국악이요. 아직 우리나라에 이렇다 하게 표준화시킬 교재가 없다는 게 참 갑갑한 노릇이에요. 일단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고교과서라는 게 좋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고교과서가 2015 교육과정에 맞춰서 나온 예고교과서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두께가 너무 얇아가지고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2009 교학사에서 나와 있는 예고교과서 이게 찐이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공부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옛날에는 2009 교과서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점점 확인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교과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류가 있다는 걸 요즘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글쎄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장사훈 선생님의 국악 총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틀린 책이라기보다는 보기 되게 어려운 책이라는 게 1번. 보기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장사훈 선생님, 돌아가신 장사훈 선생님께서 약간 생각나는 대로 쓰셨다고 해야 하나, 마음 가시는 대로 쓰셨다고 하셔야 되나, 뭐 설명을 하시다가 딴 길로 막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뭐였지? 산조를 막 설명을 하시다가 산조는 이렇게 누구 밑에서 제자가 배워가지고 뭐 이렇게 유파가 생긴다 그러다가 갑자기 선생님한테 배운 걸 쉽사리 읽는 걸 잊어버리는 건 제자의 도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쓰셨다가 또 다시 돌아오셔서 또 새로 시작을 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뭐지? 막 이러면서 헷갈리고 악보가 굉장히 깨끗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악보들 중에 좀 심각한 오류가 있는 악보들이 몇 개가 있어서 다른 오류가 아니라 큰 줄기는 맞는데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가 뒤바뀌어 있거나 남창, 여창이 뒤집혀 있거나 뭐 장식음이 바뀌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공부하다 갑자기 좀 헷갈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 책을 100%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가끔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뭘 질문하실 때. 근데 그냥 질문 이렇게 읽고 있다가 저 국악총론 몇 페이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그냥 스캔해서 딱 답에다 붙여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게 그만큼 약간 사전같이 찾아보기에는 참 좋은 책이에요. 뭔가 공부하고 있다가 궁금한 게 생길 때 책을 뒤지면 영락 없이 답이 있는 좀 독특한 책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좀 수준 있는 개론서로는 이 책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서한범 선생님 국악 통론 봤어요? 라고 하시면 오늘 책을 이제 탈탈 털면서 약간씩 말씀을 좀 드리면 서한범 선생님 국악 통론은 진짜 개론서입니다. 진짜 개론서고 서한범 선생님의 국악 통론책은 예고 교과서보다도 내용이 없을 수 있다. 예고 교과서보다 내용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국악사나 몇 군데서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있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국악사 부분 좀 빼고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악을 해결합니다. 국악 개론책. 이성천 선생님이신가? 국악 개론책이 있을 거예요. 국악을 해결합니다라고 주로 저희가 말을 하는데요. 이 책은 반드시 최신판을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최신판을 보셔야 하고요. 어느 부분인가 지금 책이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옛날 구판에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의외로 좀 심각했었죠. 한번 임용시험하고 트러블을 일으킬 정도로 그랬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 책은 무난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 뭐 한 번쯤 보시기에 그렇게 나쁜 책은 아니고, 백대웅 선생님이 쓰신 국악개론인가 하는 책도 있을 거예요. 백대웅 선생님 책은 백대웅 선생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백대웅 선생님은 양악 작곡을 전공하셨다가 KBS PD를 하시면서 국악 방송을 하시면서 국악에 푹 빠져서 뒤늦게 국악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백대웅 선생님 악보 보시면 굉장히 국악을 꼼꼼하게 사보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의 서양 음악의 귀로 국악을 사보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독특한 이론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조금은 스톱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백대웅 선생님 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백대웅 선생님 책은 대한민국에 백대웅 선생님만 그렇게 주장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 라는 거를 감안하실 때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책이 있어요. 같은 국악개론의 제목을 달고 있는 책이고, 요즘 선생님들 되게 많이 보시는 책이 김영훈 교수님 책이에요. 일단 현직에 계시는 교수님이시고, 책이 컬러풀하고 최근에 나온 개론책이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특히 노량진에서 더 유명하신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책도 김영훈 선생님께서만 주장하시는 내용이 일부 들어있거든요. 조금 미뤘다 보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지금 보셔도 되는데, 학원 수업하고 가끔씩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면 반드시 질문하셔서 확인하셔라. 질문하셔서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김영훈 선생님 책을 안 보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수업하면서 그냥 갈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뭔가 부딪힐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김영훈 선생님의 독특한 이론이다, 뭐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어떻게 딱 끊어서 선생님들께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개론서가 없는 게 조금 좀 불편한 점이기는 해요. 선생님들께 가지고 계시면 급하실 때 찾아보시긴 좋은 책이 하나 있긴 한데요. 이 책 너무 부담스러우시겠죠? 한국음악 통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도 약간 장사훈 선생님 책하고 비슷한데, 이건 송방송 선생님께서 쓰셨고요. 이 책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찾기용 책으로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구관이 명관이랄까? 장사훈 선생님의 국악총론과 송방송 선생님의 한국음악 통사, 이 두 권의 책이 선생님들이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읽어나가긴 매우 어렵지만, 수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생기거나 하실 때 찾아보는 용도로는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악곡하고 악기 나오는데 국악기 종류들도 많이 보셔야 되고, 그래서 국악들이 좀 할 게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 뭐 딱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서양 음악사에서 19세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뭐 시작하면은요, 슈베르트부터 슈베르트, 슈만, 멘데스존 막 이러면서 작곡가가 그냥 꼽아도 40명이 넘거든요. 40명이 넘어요. 근데 국악은요, 작곡가가 하나도 없다고 보셔도 돼요. 창작 국악 빼고는요, 작곡가가 없어요. 우리 영산해상 누가 작곡했는지 모르고요. 뭐 여민락 이런 거 누가 작곡했는지 몰라요. 그냥 그 가사를 쓴 신하의 이름이 몇 개 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실제로 보면 분량이 훨씬 더 작다. 근데 왜 국악이 어려울까? 한자, 그 다음에 정간보라고 부르는 그놈의 그냥 볼 때마다 외계 언어 같은 그런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뿐이지, 뭐 그런대로 그래도 분량을 놓고 본다면 외워야 되는 악곡의 개수를 놓고 봐도 그렇고 훨씬 더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곡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국악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악곡들까지 연결하면서 쭉 보시면 되고, 지휘 같은 게 좀 나올 텐데, 아니 이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한국음악사, 장구 반주법, 피아노 반주법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렇게 또 한국음악사가 좀 얘기거리가 될 수 있겠죠. 음악사 올해도 뭐 단소 산조 뭐 이런 아주 지엽적이기 짝이 없는 뭐 이런 것들이 하나 나오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임용해서 보실 전체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다가 붙여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서양음악사. 아까 범위가 무척 많다 그랬는데요. 서양음악사는 투 트랙이에요. 투 트랙이 어떻게 투 트랙이냐면 하나는 개론서 트랙이고요. 하나는 교과서 트랙이에요.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라우트나 들베나 두길이라는 음악사 책 아세요? 혹시 학교에서 쓰셨을 수도 있을 텐데 두길 진짜 어마어마한 책이죠. 예, 근데 두길은 나오고 개정된 구도 꽤 됐죠.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어서 그 책이 개정돼서 한참 교재로 많이 사용될 때는 임용에 꽤 출제가 됐었어요. 선생님들 그 2010년부터 한 15년 정도까지 기출은요. 두길에서 엄청 나왔어요. 실제로. 두길에서 엄청 나왔거든요. 네, 두길이나 뭐 하여튼 그런 개론서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악보, 그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악곡이 있어요. 얘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얘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카르멘 중에서 세기디아 이런 악곡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건 개론서에 있는 악곡들이에요. 근데 교과서에 있는 악곡이 있어요. 교과서 악곡. 요건 교과서 악곡은 뭐냐면 뭐 이를테면 같은 칼멘으로 놓고 봤을 때 칼멘의 투사의 노래라든가 아니면 하바네라라든가 이런 거 있죠. 되게 유명한 곡들. 꽃노래 요런 애들. 이런 파퓰러한 악곡은요. 개론서들은 잘 다루지 않아요. 뭐 음악사 책에 막 이렇게 하바네라 이런 거 잘 안 싫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악곡하고 개론서에 있는 악곡이 조금 종류가 다르다. 조금 종류가 다른데 어느 쪽이냐? 그러면 교과서 악곡 쪽이 조금 더 많아요. 교과서 악곡 쪽이 조금 더 많고 근데 개론서 악곡이 안 나오냐? 아니요. 개론서 악곡도 되게 많이 나와요.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악곡을 다 좀 같이 공부를 하셔야 할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 가셔서 카페에 가시면 아마 카페에 뭐 자료 다운받는 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 카페 아니고 학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학원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시도록 해서 악곡 프린트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교과서 악곡 프린트. 교과서에서 흔하게 만나실 수 있는 국악곡하고 서양음악 악곡들을 앞부분만 이렇게 오려가지고 교과서에 준 정도 길이만 해서 표에다가 넣어놓은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걸 일단 좀 다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대부분 교과서 악곡들이에요. 교과서 악곡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악악곡도 비슷한데 국악악곡은 국립국악원보가 일단 한쪽에 있고요. 교과서 악곡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국립국악원 악보는 저희 교재로 들어갈 거고요. 교과서 악곡도 다시 그 프린트 안에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오늘 가셔서 그 교과서 악곡 다 다운받으시면 교과서 악곡들이 좀 있을 텐데요. 교과서 악곡들을 우선 좀 다운을 받아서 앞부분만이라도 조금씩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여기 지금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서양음악 전공이실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악 전공들께서. 근데 합격하실 때 보면 많은 숫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꽤 많이 붙으세요. 꽤 많이 붙으세요. 국악 전공들 진짜 많이 붙으세요. 굉장히 좀 뭐랄까 공부 되게 열심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잘 붙으시거든요. 선생님들 이 국악 악곡은 국립국악원 악보가 교과서에 없어도 턱턱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힌트를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으니까 어쨌든 국립국악원 악보도 같이 보셔야 되겠고 교과서에는
어느 부분을 좀 발췌를 해서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도 좀 보셔야 되고. 자, 학원 홈페이지에서 이거 두 개를 다운을 받는다. 다운을 받는다. 그리고 먼저 선생님들께 권하고 싶은 건 서양 음악서부터 슬슬 시작한다. 서양 음악서부터 슬슬 시작한다. 그리고 눈에 안 들어오는 중세나 르네상스를 미리 하려고 들지 말고 개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므로 알만한 거, 바로크부터 보든지 고전부터 보든지 낭만부터 보든지 하면서 미리 좀 볼 수 있는 걸 빨리 빼버린다.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 컷이 몇백 개라고 그랬는데 600개인가 된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한데요. 어느인지 합격자께서 오셔가지고 합격 발표회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클리어 파일을 샀다. 클리어 파일 뭔지 아시죠? 이렇게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 거. 그걸 사서 그거 악보를 다 오렸대요. 악보를 양면 복사하지 않고 단면으로 다 복사를 해서 한 컷 한 컷 다 오리고 답을 다 뒷면에다 썼답니다. 그러니까 악보가 요만하게 있으면 뒤에다가 작곡가하고 작품 제목을 다 썼대요. 그래서 악보를 우르르 쏟아놓고 이렇게 본 다음에 작곡가 작품 제목 대고 뒤집어서 맞으면 다음 주머니에다 넣고 이렇게 해서 맞으면 하고 그리고 못 외운 거는 맨 앞 주머니에다 다시 넣어놓고 다음날 또 훅 쏟아가지고 또 넣고 또 놓고 또 놓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쨌든 자꾸 보다 보면 주머니가 점점 얇아지겠지요. 다 외워졌다 싶으면 또 접어놨다가 또 며칠 있다 다시 다 털어가지고 또 다시 그렇게 혼자 했다고. 그거를 친구들끼리 쪽지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쪽지 시험 보는 방법도 간단해요. 그냥 악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거 뭐게?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별거 다 하세요. 그거를 퀴즐렛인가? 거기다가 하나 다 올려가지고 답을 만들어갖고 친구들한테 퀴즈를 내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핸드폰으로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다 이렇게 넘기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아까 보시는 것처럼 가위로 잘라가지고 칼로 다 잘라가지고 그렇게 뒤에다가 넣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클리어 파일까지 필요하냐 그냥 지퍼락 같은 데다가 하시지 그랬느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뭐 그렇게 하시든지 제일 손이 안 가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3M 풀? 그거 뭐였지? 무슨 풀 갖고 하시는 분도 봤었는데 포스트잇에 붙는 풀 있잖아요. 그거 풀을 딱 풀처럼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종이에다 붙이고 맞는 건 저쪽에다 붙이고 틀리는 것만 모아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붙여나가시는 분도 봤고요. 계속 그렇게 악곡들을 좀 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죽어라 악곡이 안 외워질 때 유튜브에서 한번 들으시면 신기하게 잘 외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서양 음악을부터 좀 빨리빨리 줄여나가시는 게 좋겠고요. 국악은 제가 지금 바로 시작하시라고 못하겠는 게 내가 아직 정간보 보는 눈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는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국악은 조금 수업 들어간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으시면서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실 일이에요. 이거 학원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년 어떻게 지내셔야 될지 잠깐 이야기할게요. 한 분 한 분께 상담을 할 때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라 그렇다고 상담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일단 여건만 맞으면 시작을 할 건데요. 상담을 할 때 제가 할 얘기를 거의 오늘 그냥 한꺼번에 다 할 겁니다. 기본 이론반은 복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 이론반은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봐오시라 소리는 제가 참아 못하고요. 그냥 한 부분을 복습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정도를 선생님들께 일단 권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요. 5시까지라고 공지가 되어 있는데 실제 수업은 4시에 끝날 거예요. 4시에 끝나고 4시에 매주 시험을 일단 칠 겁니다. 쪽지 시험을 칠 거고 되도록이면 다 참여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시에 1시간 정도 쪽지 시험을 보면서 그 주에 했던 거를 복습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채점을 해서 돌려드릴 거예요. 절대 성적 붙이지 않고요. 저 초판부터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성적 붙이지 않고 합산도 내지 않을 거고 각 문제당 점수를 좀 이렇게 할 거예요.
되게 처음부터 그런 걸로 달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너 몇 점이야? 이렇게 묻고 다른 사람도 몇 점 맞았나 이렇게 들춰보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안 하고요. 예전에 어느 떨어진 선생님이 어느 합격자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되게 좀 가슴이 서늘했었는데, 자기 후배가 노량진에 온다 그래서 와라 그러고서는 어리버리한 애를 끌고 식당도 소개시켜주고 고시원도 잡아주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걔가 거의 울먹울먹하면서 난 진짜 이 동네 못 살겠다 뭐 이러고 있었다. 근데 걔가 3월 달에 와갖고 1, 2월 강의를 인강으로 들으며 3월 수업을 쫓아오고 거의 잠을 안 자고 수업을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미쳤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한 9월쯤 자기가 느꼈대요. 이게 저 뒤에 있던 애가 자기 앞으로 이렇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일 되게 많아요. 뒷심 있게 공부를 해서 앞으로 치고 나오는 아이들을 나중에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지금 1, 2월에 힘 빼지 마세요. 누가 지금 뭐 몇 개 더 맞아갖고 뭐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건 스터디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스터디할 때 처음 공부하는 애가 버벅거린다고 아휴 쟤를 데리고 스터디를 하다니 뭐 이런, 절대 그러실 거 아니고요. 이건 마지막에 뚜껑 열어볼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쪽지 시험 보고 채점해서 돌려드릴 테니까 쪽지 시험 보시면서 그걸 복습하는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실 수 있다면 개론서, 기본서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거 아니고요. 음악교육의 기초나 통론 같은 거 있잖아요. 총론 같은 것도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악전이 약하시면 어제 화성학 수업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악전 같은 책들, 이런 것들 뒤에 또 책 붙여놨으니까요. 그런 책들도 좀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특별히 뭐가 꼭 최고다 이런 건 아닌데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드려도 되긴 하겠죠. 제가 오늘 카페에다가 올리든지 할 테니까 선생님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각 지역별 실기랑 이런 것들이 있는 공문서를 제가 그냥 드릴게요. 공문서를 지역별로 그냥 드릴 테니까 한 지역 한 지역 열으셔서 서울 이렇게 한 다음에 뭐뭐 보고 뭐뭐 보고 뭐뭐 보고 뭐뭐 봐서 총 몇 점이구나 이런 식으로, 경기 뭐뭐 보고 뭐뭐 보고 봐서 총 몇 점이구나 해서 전 지역을 한번 꼼꼼히 보시고 내가 어느 지역을 시험을 봐야 될지를 오늘부터 조금 좀 한 며칠이라도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시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집 근처에서 다니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여길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합격자 선생님은 집이 고향이신데 서울 되셨어요. 그런데 성적 순으로 이게 배정을 받다 보니까 어디라더라? 저기 송파. 어마어마하죠? 고향에서 송파. 그래서 교육청에서 전화 왔더래요. 당신이 가야 되면 송파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가 성적이 좋아서 고등학교 송파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겠느냐, 바로 경기도하고 서울을 면하고 있는 여기 있는 중학교를 가겠느냐라고 해서 중학교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적이 좋으면 고등학교를 먼저 배정을 하는데 뭐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 이상 걸릴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게 되고요. 이게 지역 연고랑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길게 생각하십시오. 가족들이랑 주변에 있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까지 지금은 잘 못 느끼셔도 나중에 정말 필요해지실 거예요. 교사란 직업이 너무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좀 내가 있을 수 있는 곳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나를 맞추든 아니면 실기를 맞추든 해서 지역을 좀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양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서울에 몰릴 거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올해 저희 70몇 이런 선생님들이 지역마다 이렇게 한두 분씩 계셔서 저도 되게 놀랐어요. 굉장히 시험 잘 보신 분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막 이렇게 되는 거 보면 다들 지역 연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셔요. 자, 그래서 지역 선정을 하시고 일단 1월 안에 아마 학원에서도 좀 보여드릴 텐데 실기 학원을 저희 학원을 알아보셔도 상관없고 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너무 몰려서 걱정이니까요.
다른 곳을 알아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꼭 여기서 레슨 받으셔라 그런 이야기 절대 아니고요. 사실은 너무 수강 신청하기 힘드시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죄송한 상황이에요. 선생님들 내실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고 구글 폼으로 수강 신청하는데 몇 초 만에 어떻게 됐다고 막 이래가지고 원성이 자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기학원도 알아보시고, 근데 그렇게 유명한 선생님이시고 잘하신다고 그래도 자기한테 안 맞으면 그만인 거니까,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 많이 알아보셔서 레슨 계획을 좀 잡으시면 좋겠고요. 노량진에서 뭐는 누가 제일 유명하대. 나 그 선생님 0.2초 만에 막 해갖고 됐어. 근데 그 선생님 앞에 가서 피아노 치는데 버벅 버벅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런 진단이 나올 수 있어요. 가서 한원부터 좀 치고 오실래요? 손끝에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교과서 악곡은 뭐고 간에 일단 손 모양이 안 만들어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좀 일찍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한원부터 좀 치고 올래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피아노 상태가 그러시다면 상담도 좀 받아보신 다음에 그야말로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한원부터 매일매일 쳐서 손끝에 좀 힘을 키우시고 손 모양 잡고 오시는 것도 레슨비도 줄이고 서로 덜 피곤하고. 네, 선생님들 지금 입시생 보셔야 되는, 그야말로 입시생 보셔야 되는 선생님들 앞에서 나 한원부터 가르쳐 주세요 하시는 것도 별로 재미없는 일일 테니까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성학 수업이 계속되고 있을 텐데요. 화성학은 2달 안에 끝날 거예요. 어쨌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2달 안에 화성학이 그럭저럭 무난하게 끝났다면 조금 3, 4, 5, 6월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여름에 시작될 3단계 화성학 수업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화성학이 영 맹탕이고 큰일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 2단계 수업을 통해서 좀 꼼꼼하게 다시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도 방법일 거고,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별로 안 권합니다만 정말 학원 1단계고 2단계고 나는 화성은 진짜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정말 돈을 쳐들여서라도 레슨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글쎄요. 누가 그렇게. 자, 그리고 레슨 받으시겠다고 결심하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4성부 풀어오기 이런 거 시키는 선생한테는 절대 가시지 말아라. 우리 시험은 그런 거 아니다. 우리 시험 그런 거 아니고 분석 위주의 시험이니까 4성부 풀어오고 이게 기본이에요 막 이러면서 레슨 시간을 하염없이 부여잡는 선생들 많거든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용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맨날 소프라노 문제 풀어와라, 베이스 문제 풀어와라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5월쯤 왔는데 아직도 7화음 4성풀이 하고 있다 그래갖고 제가 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아니 수업을 들어봤을 텐데 그렇게 감이 안 나오더냐. 그렇게 가면 네가 지금 레슨을 잘못 받고 있다는 건 느낌이 안 오디? 막 이랬더니 그런가요? 막 이러고 있어서 깝깝했었어요. 분석 위주로 수업하는 거를 권합니다. 자, 이제 3, 4, 5, 6월에 선생님들은 심화반 수업을 들으시게 될 텐데 이건 뭐 어디나 커리큘럼이 거의 비슷할 테니까 이때요. 이게 3개가 이렇게 굴러갈 거예요. 국악심화, 교육론심화, 서양음악사 심화 이렇게 될 텐데 국악하고 교육론심화를 저희가 금요일 날 수업을 하고요. 이 금요일 수업이 진짜 늦게 끝날 거예요. 한 6시 정도 끝날 거고요. 서양음악사를 되려 한 4시 정도에 해서 끝날 거예요. 그럼 점심 먹고 금방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 1, 2월의 스터디보다 3, 4, 5, 6월 스터디가 이제 선생님들의 성패를 좌우할 스터디가 될 거예요. 이따 1, 2월 스터디는 이따 얘기하고 3, 4, 5, 6월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 하면 금요일 날 끝나고 하실 수 있으면 체력이 닿으면 하셔도 되고요. 토요일 날 몰아서 하셔도 좋고 금, 토 다 하셔도 좋은데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수업하고 나면 뭐 다 진이 빠져요. 뭐 저도 선생님들도 다 쾌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쪽지 시험도 볼 거고 뭐 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항상 수업 끝나고 나면 이렇게 백지노트 같은 걸 드려요. 제목만 쭉쭉쭉쭉 써 있는 뭐 이런 거요. 드리면 그거 펴놓고 그날 들었던 수업을 복기하는 거. 다시 말하면서 내가 잘못 들은 거 없는지 한번 확인. 아까 뭘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물어보고 다시 확인하는 거 확인.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번 그날 수업 들었던 걸 빠르게 되새김질하는 수업.
그런 스터디를 해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러면 직강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앉아있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까지 하고 나면 집에 되게 늦게 들어가시게 될 거고 거의 뻗을 수준이 되실 거거든요. 근데 그 뿌듯하지 않을까요? 2번 본 거잖아요. 수업 1번 보고 스터디 1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일요일날 좀 자도 그만이고 이걸 만약에 안 했다라고 하면 일요일날 자는 건 다 비슷한 스토리일 거고 월요일날 펴보면 이게 내가 한 필기가 맞나 뭐 졸아서 못 적었나 뭐 이렇게 되고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셔서 1번 정도 더 돌리시는 그걸 좀 해보시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인강 선생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인강이요. 이게 수업이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인강은요. 8시간 앉아서 인강 듣기 진짜 힘들어요. 들어보셨나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틀에 쪼개 듣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학원 수업이 이틀이죠? 이걸 나흘에 쪼개 듣거나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밀릴 거예요. 필히 밀려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하시느냐? 배속을 올리시죠. 배속을 올리시다 나중에 1.8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시다가 이제 드문드문 알아듣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끔 키워드만 기억을 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약간 그 애들 말로 망삘이 나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 질문을 하시는데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선생님 혹시 배속 올리시느냐고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속도 이상을 올리시면 그때서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거 하시면 곤란해요. 그렇게까지는 하시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인강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시간 배분을 정말 잘하셔서 직강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허리 세우고 이틀에 듣는 분량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그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하셔야 여유가 날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3, 4, 5, 6월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지내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수업 이틀, 교육하기 하루 이틀 정도 되겠죠? 벌써 나흘, 일주일은 7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기학원 가는 날을 하루 정도만 하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내가 병이 나서 아파도 뭔 일이 생겨도 경조사가 생겨도 여유가 있을 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실기학원을 2, 3일 잡아놓고 교육학 빡빡하게 넣어놓고 스터디 빡빡하게 넣어놓고 이래가지고 정말 빡빡하게 살면 빡빡하게 잘 사라지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천만의 말씀이세요. 그러다 선생님들 갑자기 보충 수업이라도 하나 끼거나 제가 뭐 갑자기 펑크를 내거나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헝 날아가세요.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보강조차도 안 하려고 굉장히 애는 쓰지만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저희가 진행이 되는 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반드시 비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특히 지금 초수 선생님들께서는 실기를 한 번에 1개 이상은 2개 이상은 하지 마세요. 1개만 하세요. 나 이달에 단소도 하고 민요도 할 거야. 어지간한 능력자 아닌 그거 힘듭니다. 천천히 나누어서 반드시 레슨 받기 전에 연습해 갖고 들어간다 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레슨이 모두 초견인 날이 망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다 가서 초견으로 때우고 있다 뭐 이렇게 되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유튜브에는 지금 교과서 특강이 들어가 있어요. 2015 교육과정을 모두 다 교과서 한 번씩 읽어서 확인해 드리는 특강인데요. 교과서 40몇 권을 다 사시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예요. 좀 주변에서 구하시는 것도 좋겠고 나눠서 친구들하고 사시는 것도 좋겠고 아니시면 실기학원 나중에 나가시게 되면 실장님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몇 권씩 빌려가서 보고 반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서 저희 교과서 다 있거든요. 실기학원에. 그래서 보시면서 조금씩 교과서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가끔 교과서가 적중을 해요. 그래갖고 쪽팔린다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니 왜 이게 막 이럴 정도로 교과서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다들 옛날에 들었던 강의 뒤져보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막 조회수가 팍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올해도 갑자기 막 조회수가 올라가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저한테 계속 그게 뜨는 거예요. 몇 년 전께. 그래서
왜들 이러나 했더니 뭐 뭐였지? 어부사. 예, 어부사 그 강의했던 게 어디 들어있다고. 그래서 올해 시험에 어부사가 나왔는데 제가 그거를 어느 교과서 얘기할 때 강의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조회수가 올라가서 그런지 알고리즘 때문인지 뭐 해갖고 같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폰 열었다가 굉장히 놀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번쯤 보실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교과서는 연중 아무 때나 중학교 교과서 정도는 교과서 없으셔도 이렇게 보시면서 대충 지하철 안에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짧은 건 한 3, 40분밖에 안 걸릴 거고요. 그래서 어떤 악곡들이 있는지랑 확인하시고 고등학교는 조금 책이랑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한두 개 보시다 보면 책이 필요하구나 아니구나도 금방 아시게 될 테니까 한 번씩 눈으로 훑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를 학원에서 만약에 교과서 강의를 열면 선생님들께 교과서 교재를 만들거나 교과서 가져오시라 그래갖고 너무 심각해져요. 이걸 막 4, 5시간씩 앉아가지고. 근데 너무 무료하거든요. 사실 중고등학교 교과서다 보니까 여기도 신고상 타령이 나왔네요. 이 교과서에도 신고상 타령이 나왔네요. 저 교과서에도 신고상 타령 이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다 빼고 쉽게 가려고 만든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교과서 특강에 딸려있는 문제가 학원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교과서 특강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특강 문제 내신 분들이 합격하시고 막 이러셔갖고요. 이것도 다 나름대로 괜찮은 문제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뒤에는 문제풀이반하고 모의고사를 본다는 건데 여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럼 선생님들 이렇게 하셔서 6월까지요. 6월까지 이제 선생님들께서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6월 말쯤 심화반이 마무리될 때쯤 혹은 7월 초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때쯤 이제서부터 나는 이걸 들고 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료를 이렇게 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꾸리시면 됩니다. 선배 언니한테 받은 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선배 언니한테 만약에 썸노트를 받으셨으면요. 심화반 수업하면서 걔를 검증하세요. 걔를 검증하세요. 의외로 썸노트 되게 많이 틀립니다. 합격자가 다 맞는 소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이 틀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수정하셔야 될 수도 있고 좀 보시다가 내가 만드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새로 만들기들도 하셔요. 썸노트를 꼭 만드셔야 되는지 글쎄 그건 선생님들 선택입니다. 저희 교재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교재가 썸노트 노릇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재를 문장으로 만들지 않고 다 문장을 중간에서 끊어버린 게 되도록이면 썸노트 노릇을 하라고 똑똑똑똑 끊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교재에다가 포스트잇 같은 거 붙이셔갖고 내용 정리하셔서 만드셔도 되고 어쨌든 지금 필요한 건 7월부터는 문풀반은 그냥 문풀반대로 진행이 되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대로 보는 건데 7월부터 하실 일이 회독이에요. 회독은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그동안 공부한 것을 계속해서 봐나가는 것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빨라지고요. 조금씩 요령도 생기면서 도저히 못 외울 것들을 그냥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걷어차버리는 것도 생기고 그러면서 빨라집니다. 나중에는 기억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러면서 버리는 것도 생기실 거예요. 그렇게 빨라지는 기간이 점점 오다 보면 어느새 시험이 가까워질 거예요. 이건 문제풀이반 진도에도 맞춰줘도 좋겠고 아니면 그냥 독자적으로 가셔도 좋을 거예요. 문제풀이반이 시작이 되면 미리 문제풀이반 진도도 쭉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맞춰서 가셔도 되는데 문풀이 3달이잖아요. 7, 8, 9월. 7, 8, 9월 3달 동안 한 바퀴 도는 건 너무 아깝죠? 선생님들이 조금 앞질러 가셔야죠. 그래서 조금 앞질러 가면서 돌아야 됩니다. 근데 7월에 아직도 별로 정리된 게 없어서 7월에 자 교육론을 좀 봐야 되겠어. 근데 또 책장에서 치셔가지고 음악교육의 기초를 꺼내서 처음부터 보고 있고 음악교육학 총론을 다시 꺼내서 보고 있고 이건 좀 아니죠. 그때쯤에는 모든 정리된 게 있어서 그런 개론서를 다시 처음부터 읽거나 하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럴 수는 있습니다. 너무 자신의 그 자료를 너무 보다 보니까 맨날 보는 자리만 보는 것 같아서 한번 기분 전환용으로 개론서를 하루 정도 이렇게 들고 읽으면 그거는 뭐 그러면 평소에 열심히 안 읽던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차원이면 모를까
처음부터 책을 다시 읽는 일이 후반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선생님들께서 근데 좀 뭐랄까 효율성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생님은 1, 2월에 썸노트 한번 만드시고 3, 4, 5, 6월에 또 한 번 만드시고 7, 8, 9월에 또 만드시고 그리고 줄인 버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줄인 버전 만들고 임용 직전 한 4월 전까지도 맨날 악보를 어리다가 언니한테 혼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립벽을 너무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까지 정립벽을 두를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 이건 정말 글씨를 개발세발 써도 내 글씨가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거니까 내 글씨로 차근차근 적어놓은 내 나름대로 볼 수 있는 나만 알면 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더라라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썸노트를 판매하시는 합격자들도 꽤 계셔요. 그리고 잘 만들어진 것도 꽤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실제 제작하신 선생님도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뭐 워드나 이런 걸로 쳐 놓은 거는 진짜 껍데기고요. 실제로 그 안에다도 본인들 어마어마한 메모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건 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썸노트를 100% 믿으시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수정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누가 준다 그러면 파일을 준다면 받으세요. 되게 기분 나빠하겠지만 수정을 하기에 좋으려면 파일이라도 있으면 수정을 할 텐데 그거 결국은 쓰다 보면 아유 이 언니 이거 여기 잘못 정리했네 싶어갖고 또 쓰게 되고 또 쓰게 되고 하면서 자기도 결국 똑같이 만들고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7월 달에는 어쨌든 자료를 딱 만든다. 예전에 제가 정제 수업을 했더니 어떤 선생님이 정제 춤이요. 우리 국악 춤. 병풍 같은 걸 쫙 펴시더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병풍 같은 데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춤들이. 그래서 춤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한 폭의 병풍처럼 이렇게 돼갖고 그걸 쫙 이렇게 펴시는 분도 계시고 갖가지 방법들로 정리를 하시는데 그런 정리들이 좀 필요하실 거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걸 돌리면서 7, 8, 9월에는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10월, 11월에는 내용이 더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되려 약간 10월, 11월이 되면 주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1, 2월에 약간 이렇게 이륙을 했다가 3, 4, 5, 6월에 더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되려 7, 8, 9, 10, 11월에 가장 핵심인 것만 남기고 조금씩 저는 내려앉을 겁니다. 그러니까 3, 4, 5, 6월이 거의 온갖 잡동사니를 다 갖다 한 번씩 들고 털어보는 때가 될 거라 3, 4, 5, 6월이 제일 힘드실 거예요. 3, 4, 5, 6월이 제일 힘드실 거고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려면 좋은 스터디 팀을 만드시는 게 일단 제일 큰 복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같이 공부를 하셔도 좋겠고 뭐 썸노트를 만드시든 자료를 만드시든 하셔도 좋겠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서 7, 8, 9월에는 조금 회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거 이게 일반적으로 가시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재수생들이 무서운 게 뭐겠어요? 이게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일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대로 준비한 친구들은 이미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뭐 한 3월쯤 시작을 해도 회독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천천히 느리게 거북이처럼 따라잡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당장은 아니고요. 이따 보시면 알겠죠. 오늘 수업에선 별로 할 게 없어서 다음 주쯤부터 선생님들께서 스터디를 한번 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자를 다음 주에 제가 받으면요.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시작하시면 되겠구나. 희망자를 받아서 한 4명 정도씩 묶어서 슬슬 시작을 해보시게 할게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혹시 카페에서 자기 조건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구하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 정도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를 시험 볼 거고 뭐 어떤 스터디가 하고 싶다. 나는 수업 끝나고 나서 그 수업 정리 외에 뭐가 좀 하고 싶은데 나랑 같이 할 사람 이렇게 구하시면 제일 좋겠죠. 시간도 언제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시면은 제가
건드리지 않고 구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구해드리면 불편하세요. 나중에 깨기도 불편하고 다시 못 자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들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1, 2월에 안 되시면은 3, 4, 5, 6월에 다시 짜도 상관없습니다. 끊임없이 이합 집산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뭐 1, 2월에 한번 짜보고요. 다음 주에 신청 받아서 짜고 그 다음에 3, 4, 5, 6월에도 또 다시 한번 3, 4, 5, 6월은 기존의 팀들한테 몇 명 충원하실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시 짜고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 2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짧을 거고요. 그리고 할 일 하시고 싶은 것도 생길 수 있으니 각자 좀 마음을 맞춰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2교실에 공부를 좀 해보셔서 뭐 기출 분석 같은 걸 또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으면 그렇게도 한번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수 지금 올해 처음 공부하시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기출은 좀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수업 내용하고 개론서 정도 읽는 거 원해요 라든가 교과서 강의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뭘 좀 스스로의 요구들을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후반기는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들 제가 일단 뭐 대부분의 책들 뭐 필요한 것들을 좀 적어놨는데요. 음악교육의 기초가 작년 후반기에 5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음악교육의 기초 지금 4판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할 건 아니죠. 저자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5판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5판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작년에 약간 초기 약간 주워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5판이 나오자마자 저자분들이 꽤 늘었어요. 그리고 그 저자분들 중에 신진학자들이 좀 있고 그래서 바뀐 부분을 원래 책이 바뀌면 잘 수업을 안 하거든요. 그 바뀐 부분이 뭐 나오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안 하는데 엘리엇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엘리엇 바뀐 부분도 수업을 하고 특히 심리학 부분에 바뀐 부분을 수업을 했었거든요. 게슈탈트요. 근데 나오더라고요. 많이 바뀐 건 아니었고 약간 그림을 더 보기 좋게 만들어 놨었는데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뀐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 책은 바뀐 책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악교육학 총론은 지금 학교에서 쓰시던 거 있으면 그냥 갖고 계시고요. 올해 이 공부를 위해서는 사지 마세요. 좀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책을 쓰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릴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다려 보시고 어떡하지? 라고 하시면 두 권 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실 수도 있어요. 혹시 교육과정 개정이 되면 음악교육의 기초 5판이 또 아주 짧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좀 기다려 봤다가 한 3, 4월 지나고 나서 사셔도 됩니다. 아직 우리가 이거 그렇게 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악과 교육과정 저희가 드릴 겁니다.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되겠고요. 화성학은 하나는 교재고 하나는 2, 3, 4월 저희 김남주 교수님 수업하시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들으시게 된다면 아마 두 책을 같이 보시게 될 거고요. 대위법 위의 책이요. 위의 책 16세기 대위법 수문당에서 나온 책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강의의 교재입니다. 18세기 대위법 책은 그냥 적어는 놨는데 이 책이 제일 유명한 책이어서요. 근데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대위법 수업할 때는 그냥 저희가 드리는 자료로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서양음악사 책은요. 새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는 혹시 스터디 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라우트보다 저는 이쪽을 권해요. 들베를. 그라우트로 스터디 하시는 거를 저는 조금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라우트는 임용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부분까지 너무 많이 가요. 선생님들 뭐 이런 거 필요할까요? 19세기 유태인 음악. 19세기 유태인 음악? 육태인 음악이 왜? 유태인들이 자기들끼리 예배 보거든요. 거기에 멘델스존 같은 작곡가가 곡 써준 게 있어요. 절대 임용에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 그라우트라는 그 거대한 책에서 어떤 부분을 빼야 된다면 들베가 약간 가이드라인이 될 거예요. 그럴 테니 차라리 들베를 스터디해서 보시겠다고 하면 저는 매우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도 들베 봐서 나 들베 다 아는데 라고 하시면 정말 그렇다. 정말 그러시면
들배 선곡집 있는 거 아시죠? 들배 선곡집. 그거를 같이 한번 보시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라우트하고 두길이 저희 교재 안에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국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4, 5, 6월에) 6시까지 수업하고 이런 날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 선생님들을 막 처음부터 몰아칠 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본 이론반은 4시에 수업 마치고 5시까지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할 거고요. 모의고사는 2가지 종류의 프린트가 나갈 거예요. 모의고사가 나갈 거고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는 채점을 하게 될 거고요. 직강 선생님들은 내고 가시면 되고 인강 선생님들께서는 메일로 보내시게 될 겁니다. 메일로 보내시게 될 거고, 자, 메일로 매주 수요일 아침 9시까지 정해진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PDF로 저기 파일 이름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선생님들 가끔 스캔 처음 해보셔가지고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무슨 젯, 삼성 무슨 젯, 뭐 숫자가 뒤에 막 붙어요. 그렇게 해서 오기도 하고요. 제일 난감한 건 세문서. 처음 숙제 받았을 때 제일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세문서 1, 세문서 2가 와갖고 서로 덮어 씌워가지고요. 누구 과제인지 못 찾게 되는 일까지 생기고요. 누가 누구 걸 덮어 썼는지 모르겠어서 또 난리가 나고, 그래서 숙제 못 받았어요 하는 경우들이 저희가 한꺼번에 다운을 받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체크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강 결석하신 분들도 직강이라고 쓰셔서 이렇게 내시면 되겠고, 과제는요 제가 첨삭하는 거예요. 되게 교육론 수업을 하게 될 때 과제가 나가게 될 겁니다. 교육론은 중간중간에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선생님들께 조금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론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좀 글로 써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숙제 나갔을 때 그 글쓰기를 적절한 길이로 잘 쓰시나 한 번씩 확인할 거고요. 그거는 메일 주소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제와 모의고사의 파일 이름을 정확하게 주셔야 저희가 다른 메일함으로 가지 않고 섞이지 않으니까 그걸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없어진다거나 반송을 안 한다거나 채점을 안 해드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교통 정리하느라고 좀 오락가락하다 보면 늦어져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로 갔다가 과제로 왔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정확한 이름을 좀 붙여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파일 이름을 적어 드릴 테니까 그 파일 이름에다가 덮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일 2개 보내시는 게 좀 귀찮으시겠지만 이건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드릴 공지는 이제 선생님들, 올해 2022년도에 오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카페가 좀 정비가 될 겁니다. 저 진짜로 굉장히 저희 카페는 정말 그냥 들어오는 카페였어요. 정회원 등업만 하면. 그래가지고 정회원 등업을 해서 그냥 약간의 신상, 뭐 대단한 신상도 아니었고, 신상을 좀 적어 놓으시면 정회원으로 등업을 해드리고 아무나 글 쓰고 아무나 할 말 다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었는데요. 가끔 뭔가 질문을 하셨는데 이분이 누구시지? 그리고 열었는데 다 잠궈놨어요, 개인정보를.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그리고 질문 하나 할 때마다 닉네임 바꾸시는 분이 나오고, 이래서 일단 약간 좀 이거 뭐지? 뭐 이런 느낌을 좀 받게 했었고, 이건 진짜 생각해보지 않은 일인데, 시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시는지, 왜 수강료 안 내는 애들의 질문에까지 그렇게 열심히 답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글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저로서는 굉장히 숨이 막히는, 진짜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는데 그게 좀 심각했나 봐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라는 게 있어서 다른 거 아니었고요. 그냥 저는 다 간단하게 이건데, 선생님들하고 가는 과정이요. 그때마다 매주 가는 공지, 자료에 관련된 공지, 만약에 지금 선생님들께 이러이러한 걸로 자료가 올라갔으니까 한번 보세요라고 올리면
작년도 수강생분들께서는 내가 못 본 게 있는가 보다라고 하시면서 또 그게 뭐냐라고 묻고 막 계속 그러시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쓰실 게시판이 하나 따로 생길 거고, 이전 선생님들 쓰시던 게시판도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뭐 이런 등업 조치를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공지들이 가게 될 거고요. 공지 가면 문자도 돌릴 테니까 그때 학원에서 원하는 양식에 맞추어서 등업 신청을 좀 해주시면은 일 처리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 다 했나? 교재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선생님들 저희 교재 보셨나요? 본 교재? 저희 교재가요. 1, 2, 3, 4권이 원래 있어요. 1권 이렇게 두껍고 2권 좀 얇고 3권 이렇게 두껍고 4권 좀 얇고, 2권하고 4권은 악보책이에요. 그리고 1권하고 3권은 그냥 내용책인데, 1권이 서양음악인데 서양음악에 악전하고 서양음악사가 들어가 있고요. 2권이 서양음악 악보책인데 합쳐 볼래다 못 봤어요. 왜냐하면 악보는 옆으로 돌리는 게 경제적이고 악보를 널래다 보니까 세로책이 너무 불편해지고 뭐 이래가지고, 또 국악도 정간보가 편한데 정간보는 한 면에 2개가 나오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4권이 될 수밖에 없었고, 항상 교육론을 프린트를 만들다 보니까 그것도 불편하신 것 같아서 올해는 5권을 교육론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교육론 책이 나오면서 그 결정이 난 건데요. 교육론 책이 사실은 결국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많이 인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많은 인용으로 만든 학원 자료를 정식 출판을 해서 시중에다 판다는 게 너무 웃기는 일이다. 그래서 수강생들한테만 그냥 판다라고 결정을 내고 이 책을 시판하지 않기로 전체를 다 시판하지 않기로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해서 받으시게 될 거고, 근데 지금 선생님들께 1권을 딱 던지고 해본 일이에요. 재작년에 1권을 딱 던지고, 자, 우리 이걸로 단권화 할 겁니다. 단권화 할 테니까 선생님들께서는 1, 2월에 자, 1, 2페이지 좀 보다가, 자, 그럼 12페이지를 봅시다. 기본 이론반이니까. 그래서 가지고 40페이지를 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 왜 이렇게 훅훅 넘어가? 이러면서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내용을 발췌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 올해는 기본 이론반 때는 선생님들께서 보시게 될 원 교재에서 내용을 쭉 발췌를 해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3월이 되면 선생님들 심화반 교재에 지금 보시는 교재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만한 교재를 받으시게 될 거고요. 거기다가 단권화를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본 이론반 교재도 만들고 심화반 교재도 만들어 봤더니 이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2책 대조. 이를테면 들배로 기본 이론반 수업을 하고 심화반 교재를 그라우트로 드렸더니 들배하고 그라우트를 비교하고 계셔서 안 되겠다. 그냥 합치자. 이렇게 됐었고요. 선생님들께 단권화로 심화반 만드는 저희 교재가 그냥 말씀드린 대로 그 썸노트를 만드는 기본 자료가 될 수도 있을 테니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첫 챕터, 악전 챕터를 드리게 된 거고요. 앞으로 프린트물이 좀 그렇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본 교재하고 비교하시면서 적어 넣을 거 있으면 뭐 옮겨 넣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길게 대충 어떻게 돌아갈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 10분 쉬시고 이제 오늘 저희 첫 부분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